일정 부분을 정해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자치구에다가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자치구에서는 제안을 받으면 이제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민분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부분을 뭐 감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데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9군데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 지원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현장에 좀 파견을 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게끔 이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에서 이걸 직접 이 모아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공공사업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장래적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갔을 때는 그 SH가 공동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지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선지정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고시가 돼야 사업 면적이라든지 용도 지역 완화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먼저 선지정을 해주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원하는 지역만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를.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간을 단축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투기방지 대책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대하는 지역들, 그다음에 갈등이 있는 지역들은 저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아타운이 총 90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 방식으로 85군데를 선정됐고, 그 다음에 주민 제안으로는 5군데가 지금 대상지가 돼서 지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관리 계획으로 보면 35곳이 완료가 됐고, 수립 중인 곳이 한 42군데, 수립 예정인 곳이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단위는 모아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아주택은 126곳이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22년도 이 정책 이후 발표 이후에 꽤 많이 조합이 설립이 됐죠. 세대수로만 보면 한 21,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그 단계, 통합심의 사업 시행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사례를 간략히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이제 아까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수립 지침에 의해서 용역사들이 이제 보통은 수립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그 저희 지침을 받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나온 성과물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항상 말하는 시범사업 강북구 번동 사례입니다. 강북구 번동은 이렇게 섬처럼 생긴 이 곳을 말하는데, 면적은 약 5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를 해서 주요 도로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아타운 안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 전체적으로 블록으로 봤을 때 이게 연계성이라든지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단위와 그 다음에 주가로,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가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도 이 정비가 된 지역의 여러 시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이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파트의
하나의 단지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맞겠죠, 당장으로. 일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5개의 사업이 있었고 그 5개의 사업에는 다 이런 도로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아타운의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5개 블럭의 모아주택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번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창기라서 면적은 굉장히 좀 크진 않습니다. 뭐 10,000제곱미터에서 그 이내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작은 단위의 사업들이 개별로 일어났으면 아마 나홀로 아파트 5개가 들어갔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아주택 5개를 하나의 단지처럼 설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거였고, 이 안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본동 사례인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한 37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 분양하는 주택은 1240세대로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사업의 여건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도 여기는 이제 3종이었는데 한 곳은 2종이었는데 여기는 3종으로 올려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은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중랑구 mon목동입니다. 아까 그 번동 사례는 지금 착공을 이제 곧 들어갑니다. 지금 2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이 그 사업을 시작해서 착공까지 간다는 거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착공까지 가는데 최소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2년 반 만에 착공이 지금 들어갑니다.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랑구 mon목동도 시범 사업인데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으로 22년도 12월달에 지정을 했고 조합이 다 설립이 돼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인데 이 모아타운은 보시면 이 이렇게 살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정비를 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어떤 기능들도 유지가 되는 거고요. 필요한 지역들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것들을 복합화해서 이 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은 이 지역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기능과 연계해서 커뮤니티 가로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도 좀 살아날 수 있게끔 계획을 유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총 7개의 사업 단위였습니다. 근데 주민분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사업의 단위를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넘는 게 거의 없었죠. 근데 보시면 지금은 13,000에서 이걸 합치게 되면 17,000 이런 식으로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규모가 커지니까 오히려 사업의 여건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변화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다세대 다가구 이런 밀집돼 있는 지역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4개의 모아주택 단지가 모여서 하나의 단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관리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지별로 이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업 시기가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이렇게 하나의 단지처럼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례들 시흥 3동 사례입니다.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이 지정이 돼서 이제 조합이 어느 정도 다 수립이 됐고 설립이 됐고 심의 건축 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런 10블록 단위의 검토를 통해서 이 필요한 도로, 그다음에 보행 공간, 커뮤니티, 거점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또 들어간